안녕하세요. 고고TV 이현명입니다. 한국갤럽이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당의 지지율이 수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추락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일단은 이게 문통의 지지율이 보면은 무슨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게 37.2%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죠. 저번 주 초에.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발표한 한국 리서치에서는 32.4%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좋으냐 나쁘냐 모르냐를 물어보니까 양자택일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근데 한국 리서치와 리얼미터는 계속해서 5점 포인트 5가지를 물어봐요. 매우 잘한다, 잘한다, 모르겠다, 못한다, 매우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말이죠. 매우 못한다의 비율이 항상 매우 잘한다의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국민은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고 민심은 지금 다 돌아섰어요. 아직까지 40%대가 한국 갤럽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해될 수 없죠. 모두가 인정할 겁니다. 제 주위에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우리 문통을 비호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은. 자, 이게 특이한 상황이지 말이죠. 부울경은 이게 거대한 인구 집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이게 서울 정도 됩니다. 인구가. 그래서 이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항상 선거 판세를 가름하는데요. 여기서 한국당이 팍 올라버려요. PK 지지율에서 한국당 12%가 올라버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리고 더불당은 7%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울경의 지지율을 보면은 한국당이 몇 프로야 이게?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은 전체적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더불당이 37%, 한국당이 27%로 지금 마크가 되는데요. 이게 한국당이 27%가 된 것은 이거 최고치예요, 최고치. 2016년 촛불 탄핵 이후 최고치를 지금 돌파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도층, 쉽게 말해서 스윙 보터들, 무당층들이 한국당으로 지금 옮겨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많이 가는 게 아니지만은 어떤 한국 리서치나 그랬던 데서 보면 33%가 무당층이라 그러는데 무당층 중에서 한 3% 정도가 한국당으로 지금 돌아버려요. 더불당에서 3% 빠진 것이 그대로 한국당에 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른 당, 바미당이나 우공당 이런 데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바미당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6%가 하락을 해버렸어요. 지지율이. 그게 뭐냐면은 지금 바미당의 스탠스는 말이죠. 우리 유승민이 하고 안철수가 종잡을 수 없는 행동만 해. 솔직히 정치인이라면은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대격돌이 벌어질 적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희생할게 해야지 그게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승민은 계속 꾀만 내고, 안철수를 찾아다닌다. 안철수하고 지구 우주 끝까지 쫓아가겠다. 안철수가 있어야지 자기는 탈당한다. 이런 말만 하고 있어. 그리고 말 한마디에 던지는 게 이제 와가지고 문 정권을 비판하는데, 그리고 안철수는 독일에 있다가 또 미국으로 날아가 버려. 스탠포드에서 연구를 한데, 무슨 연구를 해요? 현실 정치인이라면은. 그죠? 꿈속에서 사는가 봐, 아직. 그러니까 바미당 사람들이 바미당을 지지하는 젊은 층이나 그 중도층, 중도 계획이라 그러잖아요. 보수 계획. 그런 사람들도 이제 바미당이 실증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다렸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력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한국당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한국당은 아직 계획을 안 했어요. 계획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정권과 현 여권이 어떤 업무와 계략으로 또 어떤 프레임을 걸지 몰라요. 그러나 현재 조국 사태와 우리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실망을 했죠. 좌파의 사악함, 그 이중성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민낯이라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좌파의 사악함, 그 너저분함, 지저분함이 다 튀어나오고 있어. 그러나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지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래도 조금 부정도 있고 부패도 있고
좀 꼴통이 많아도 그 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한국당은 여기서 더 확실하게 계획을 갖다가 밟아주면은 확 몰릴 건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이 집권 원하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안 나가지고요. 자, 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최순실 사태 이후에 최고치인 27%를 기록했다. 이게 뭡니까? 거의 우리가 2년 반 대선 때 그 지지율을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그죠? 거의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울경에서 지난주에 비교해서 일주일 전에 비교해서 12%가 상승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해요. 부울경이 어딥니까? 조문의 고향 아닙니까? 조문. 조씨와 문 씨의 고향 아닙니까? 그죠? 문 씨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그죠? 쏘갔던 걸 안 가, 이제, 부울경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미스터 조는 다음에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확 돌아서 버렸어. 내년 총선 6개월 남았고, 그 총선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말이죠. 과반만 일단은 넘겨주면 한국당이. 근데 과반 넘겨서 안 됩니다. 3분의 1을 가져와야 되는데, 왜 못 가져오느냐? 패스트 트랙이 올 연말까지 어떻게든 쟤네들이 밀어붙일 거란 말이죠. 패스트 트랙이 밀어붙이고 패스트 트랙이 되는 순간, 통과되는 순간, 한국당은 과반을 가져올래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가져올래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 직원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과반을 갖다가 현재 더불당과 정의당과 야권 여권 이런 애들이 갖고 가게 되면은 대통령을 가져와 봐야 2년 반 후에, 그죠?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국회에서 저렇게 깽판을 놓으면은 지금도 더불당하고 정의당 애들하고 평화당, 구평화당, 대한민국 이런 애들이 과반을 넘으면 다 깽판을 치고 있잖아요. 밀리질 않잖아요. 여권이 야권같이 행동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무조건 막아야 되고 목숨 걸고 맞아야 되고 그리고 총선에서 과반 압승을 한다 그래서 대선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동안 무슨 모략과 계략을 부르는 줄 알고 쟤네들이. 그래서 우리 우파나 한국당이나 우리 우파 유튜브들은 계속 저들의 부정과 부패와 사악한 짓을 계속 폭로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강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론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파 유튜브에 뛰어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지난 지지하는 더불당이 37%, 한국당 27%로 저번 주에 나왔는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22%예요. 한국당에다 22%를 더하면은 49%가 되는데 이건 다 기대할 수가 없고 여기서 10%를 가지면 37%가 된다. 왜? 아직까지도 의견을 정하지 못하고 더불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한국당에만 모여주면 돼 10% 정도만. 그럼 호각짓을 이룰 수가 있어. 그죠? 그리고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문바들이 결집에 의해서 나오겠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4%가 나왔어요. 요번에 보니까. 44%가 나왔는데, 43%가 나왔는데, 이게 일단은 30% 미만으로 가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힘을 완전히 뺄 수가 있는 거예요. 30% 미만. 그런데, 우린 지금 현 정권을 보고, 현 시국을 보면 이게 30%가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말로 우파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지만 주위에서 말을 할 때 굉장히 중립적으로 말을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안 돼. 도저히 그렇게.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작일 것이다. 설계일 것이다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하는 거죠. 그 당시에 봅시다. 우리가 황교안 대표가 취임했을 적에 첫 번째 20%가 됐어요. 10%에 계속 한국당이 1년 반 동안 그렇게 되다가 2년 가까이 20%가 그때 간신히 딱 넘다가 또 쟤네들이 패스트 트랙을 갖다가 강행 처리해버리잖아요. 추진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때 한국당이
25%까지 상승을 해요. 25%까지. 국민들이 패스트트랙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파 보수들이 결집을 했어요.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나오고 패스트트랙이 이거는 쟤네들이 막 무지막지하게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결집해서 25% 갔는데 이걸 지금 뛰어넘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 누가 붙느냐? 스윙 보터층, 무당층이 붙는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18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한국당 사람들이 망은 아니에요. 그거. 망발 아니야. 그래 망발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한국당이 말이지 또 10%로 떨어져요. 10%로 떨어져요. 근데 언제부터냐? 이 조국 사태가 일어날 때부터 한국당이 쬐끔 지금 올라가다가 드디어 27%가 돼서 한국갤럽에서 12%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죠. 2년 전인가 조사에서 한국당이. 근데 더블로 지금 올라와 있어.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종쳤어요. 이 정권은 종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쟤네들의 레임덕을 갖다 지금 염려하는데 레임덕은 벌써 왔다니까. 그걸 포장을 했다니까. 가면을 쓰고 있었다니까. 이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가 문제인데 서울에서가 더불당이 36%고 한국당이 아직 29%뿐이 안 돼요. 이건 추세를 보는 겁니다. 한국갤럽을 갖다 정확히 믿는 게 아니고. 그럼 한국당이 서울 지역에서 아직까지 7%가 떨어져. 한국갤럽에 우선. 이거 복구해야 됩니다. 서울 경기에서 뺏기면 안 돼요. 서울 경기에서 뺏기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울 경기 서울 경기보다는 안 되잖아. 반도 안 돼. 부울 경기 아무리 다 합해봐야.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서 일어나면 한국당이 어떻게 된다? 서울 경기에서 이기려면은 여론조사를 뒤집으려면 더불당보다 앞서가려면은 그리고 문정권을 갖다가 타격을 가려면은 계획을 해야 된다. 한국당에. 계획을 해야 된다. 서울이란 곳은 말이죠. 모든 인구가 살고 있죠. 모든 지역별 인구가. 그죠? 모든 지역에서 모이는 인구 아닙니까? 모든 지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것이죠. 계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이 문제야. 대구 경북이, 아직까지도, 더불당이 25%나 돼. 25%나. 한국당이 47.5%이지만은, 대구 경북, 특히 경북 지역에서 말이죠. 대구 경북은 호남인이 없어. 근데 왜 이렇게까지 아쉽게 나와? 4분의 1이 더불당이야. 정신 차려야 돼요, 대구 경북분들. 대구 경북에서 탄생시킨 영웅이 우리나라에 한 명 있어요. 현대사의 가장 큰 영웅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된다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권이라는 것은 말이죠. 먹고 살만한 인권이 나오는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할 당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대구 경북이 제일 많았어요. 호남인들은 그때 별로 안 굶어 죽었어요. 왜? 평야지대니까, 농촌 지역이니까. 그런데 대구 경북 산악지대 아니에요. 초국 목표가 대구 경북 강원도에서 나왔다니까요. 평야가 없어. 경남은 평야가 있는데 대구 경북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이거 시청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신문에 크게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추세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여기서 특이점을 발견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파 보수 중도가 정권을 탈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지율은 항상 내가 방송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고 싶진 않지. 그죠? 믿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추세는 봐야 돼요. 저게 아무리 계략적이고 모험이 있고, 그죠? 설계한 것이라도, 추세는 봐줘야 된다는 거죠. 추세는. 우리 거기서 발견을 할 게 많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